안녕하세요. K토픽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4번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많은 학생들이 54번 문제는 어떻게 써야 해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54번 문제는 모두 3개의 내용을 써야 합니다. 보통 3개의 내용을 써야 하는데,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3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서론에 쓰고, 두 번째 내용은 본론에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결론에 쓰면 됩니다. 자, 아니면 3개의 내용을 쓰세요라고 할 때 그 서론을 여러분이 쓰고 본론에 자, 문제에서 쓰라고 한 3개의 내용을 본론에서 다 써도 돼요. 자, 그리고 결론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편한 것을 선택해서 쓰세요. 다시 첫 번째, 자, 우리가 3개의 내용을 써야 하죠. 첫 번째 내용을 서론에 써요. 두 번째 내용을 본론에 쓰고 세 번째 내용을 결론에 씁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내용을 잘 쓰면 되고요. 자, 아니면 서론에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쓸 거예요. 먼저 소개하고 본론에서 문제에서 쓰라고 한 3개의 내용을 모두 다 써도 됩니다. 본론에서 문제에서 말한 3개의 내용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여러분이 쓴 내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편한 거, 자, 여러분이 쓸 때 가장 편한 것은 3개의 내용을 나눠서 서론의 첫 번째 내용, 본론의 두 번째 내용, 결론의 세 번째 내용을 쓰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자, 그리고 서론은 보통 100자 정도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보통 100자 정도를 쓰는데 모두 700자를 써야 해요. 700자를 쓰는데 서론은 아주 짧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여러분 길게 쓰는 것이 좋아요. 본론은 좀 더 길게 쓰고 그 다음에 결론도 여러분 짧아도 돼요. 짧아도 되지만 가장 짧은 건 서론이 가장 짧고요. 그다음에 본론이 가장 길고 결론은 여러분이 글자 수를 보고 700자가 될 때까지 계속 쓰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100자, 서론은 100자 정도 씁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어떤 내용을 써야 합니까? 자, 보통 서론에서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기 교육에 대해서 써야 해요. 근데 조기 교육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이 이제 조기 교육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뒤에 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아래 내용을 여러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아래 내용을 보세요. 자, 이 아래 내용에 어떤 식의 표현,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란, 뭐뭐이다. 뭐뭇이란 무엇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뭐는, 뭐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해요. 설명을 할 때 무엇이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인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배경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54번 문제는 요즘 일어나는 문제, 현대 사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표현, 최근
요즘 현대 사회에서 네,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뭐뭐은 이후에 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뭐 하고 있다. 네, 아어지다, 괴되었다. 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여러분 최근 어때요? 예를 들어서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먹방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여러분 이런 뭐 여러분이 SNS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프로그램에서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먹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먹방이란 사람들에게 먹는 모습과 그다음에 먹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고 최근 뭐 요즘 네, 요즘 1인,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네, 개발되면서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네, 뭐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인기가 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본론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1인 프로그램, 뭐 먹방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이런 내용을 쓰겠다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보통 1번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자, 본론은 여러분, 네, 여기 보면은 600자까지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은 600자까지 써야 합니다. 600자. 네, 600자까지 길게 써야 해요. 자, 여러분이 가장 길게 쓰는 게 바로 본론이에요. 자, 본론은 그럼 어떤 내용을 쓰냐면요. 1번 문제에 대한 중심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본론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설명, 근거, 예시. 특히 여러분 이 예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근거는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자, 여러분, 뭐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 2번, 3번. 네,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여러분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근거, 예시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단에 그 처음에 쓰는 순서 관련 표현. 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문단에 처음에 쓰는 그 순서 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먼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먼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순서 관련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순서를 잘 써야 여러분이 이 내용에서도 점수를 받지만 이 글을 쓰는 구조 네,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하고 네, 문제를 쓸 때 첫째, 둘째, 셋째 또는 먼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리고 어, 첫 부분의 내용을 소개할 때, 네, 첫 부분의 내용 소개할 때는, 네,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또는 두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본론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예시, 근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에 따라서 그러므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주장,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면, 자, 이 표현도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할 때, 자, 아까 어떤 여러분이 생각을 말할 때는 그 이유를 써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를 말할 때는 기 때문이다. 네, 기 때문이다를 써야 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좋은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뭐뭐는 덕분이다를 쓸 수 있고 그 이유나 근거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뭐뭐는 탓이다. 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을 할 때 좋은 점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싶어요. 또 나쁜 점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할 때는 게다가 네, 을 뿐만 아니라 을 뿐더러. 그래서 뭐 좋은 점 두 개를 같이 설명할 때, 나쁜 점 두 개를 같이 설명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예요. 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서로 다른 내용일 때는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그러나, 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예를 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글을 길게 쓰는 게 어려워요. 그것은 자, 여러분이 이유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글을 길게 쓰려면 이유를 여러분이 써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예를 들 때는 예를 들면, 실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예를 한 개나 두 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예, 혹은 여러분의 예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경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쓸 수 있고요. 자, 아니면 여러분이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뉴스나 신문에서 네, 듣고 보았던 그런 사고들을 여러분이 써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그래프, 네, 여러분이 어떤 통계를 봤어요. 그래서 그래프 내용이 생각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론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아주 길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쓸까요? 결론도 여러분 서론처럼 이제 짧게 쓰는 것이 좋은데요. 자, 결론은 보통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서 쓸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하는 표현들은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상으로 네, 뭐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지금까지 네, 앞서 위에서 살펴본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결국 즉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네, 이거 네,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 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하는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요약해서 끝내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고 요약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아야하다. 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혹은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네,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뭐뭐 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네, 뭐뭐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뭐뭐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 네, 우리가 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거죠. 뭐뭐 해야 한다.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그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도 여러분이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네, 잘 정리해서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표현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어요로 여러분 글을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중국 사람 누구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많은데, 자, 여러분, 이거 글이에요. 글이기 때문에 인사하고 자기소개는 쓰지 마세요. 자, 글을 쓸 때는, 문제에서 쓰라고 한 내용 3개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여러분의 그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 사회, 요즘, 네, 최근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네, 그러므로 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 이렇게 서로는 짧게 문제에서 쓰라고 한 주제에 대해서 쓰면 되고요. 본론에서는 이 문제에서 쓰라고 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야 돼요. 특히 가장 길게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게 쓰려면 설명, 그다음에 근거, 예시. 근거는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이것을 쓰고 예를 들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 길게 쓰려면 세 개 정도 써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세 개 정도를 써야 하는데요. 자, 이때는 먼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런 표현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서는 여러분이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요. 결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어떤 해결 방법, 대안, 네, 대책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쓸 때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서 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써야 할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보면서 푸는 연습, 그러니까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야 여러분이 이 서론, 본론, 결론 700자 정도를 여러분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54번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